하루 해가 이미 저물어 갈 때 오히려 저녁 연기와 노을이 더욱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야 귤은 잘 익어 더욱 향기롭듯이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멋진 삶으로 마무리해야 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막을 기대하기보다는 노년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이라는 말은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혜와 경륜을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죠. 노인을 공경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8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 드는 점. 셋째, 오직 나이만을 앞세워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다섯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법규를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일곱째, 신체적 청결,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여덟째,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이러한 행동과 태도, 그리고 대화법 등이 노인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지요. 노년기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60세가 넘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하는 방법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덕성은 지혜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오랜 생애 기간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오히려 장수가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오늘은 나이든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경계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젊어 보이는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불필요하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리해 나가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빛나는 노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니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렵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2~3번 잠들기 전 마스크팩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 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 이런 말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기보다는 언제나 우아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잘난 척을 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다 보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까운 형제자매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 말 말고 차라리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다 멀어졌다고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배려가 그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이 큰 소리를 낸다 한들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진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들 꼰대라고 하죠. 내 생각만 옳다고 큰 소리치며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죠.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네 번째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곧 예순인데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만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스스로의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강하게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술에 취해 주변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든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요즘 말로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등산복 차림의 60대 노인들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술을 마실 때는 항상 흐트러짐을 경계하고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감소하여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술에 취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상사고 등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이키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음주량과 횟수를 줄여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다 라는 뜻이죠. 즉 존경이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임산부와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더 젊었을 때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잘 어울릴 줄 알고, 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행동과 태도로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찬란했던 청춘이 어느덧 백발의 노인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성찰을 통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든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는 분, 비싼 구두, 비싼 넥타이, 비싼 보석, 값비싼 차를 가지고 쓰고 먹어야 늙은이 대접을 안 받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어렵게 살던 과거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등등.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 이로서 젊은이를 무작정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로서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어른이 되면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윽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이 사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나누는 어르신 유형입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68세의 이 씨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비원입니다. 오후만 되면 그의 비좁은 경비실은 늘 67명의 꼬맹이들로 가득 찹니다.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는 천자문을 배우려는 초등학생들입니다. 한문 교사 출신인 이 씨가 경비실에서 무료 한문 교실을 연 지 3년째입니다. 그렇게 이 씨는 노인 공경이 사라진 요즘 시대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노인에 대한 다양한 속담이 존재합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 이러한 속담들은 사회 구성에 있어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라는 호칭과 역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시니어, 이른바 성공한 노인 유형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가을용 골프 의류와 값비싼 신상 골프채를 장만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을 지낸 박 씨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그의 아내는 골프에 재미를 붙인 후 매주 골프장 투어를 하며 제2의 인생을 꾸리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로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박 씨처럼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손자들이 오면 신사임당 지폐 2장씩은 고민 없이 꺼내줄 수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지금껏 고생했으니 지친 내 영혼을 위해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자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력과 재력이 받쳐줘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고단한 늙은이 유형입니다. 월세방에 사는 독거노인 71세 김 씨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에게는 신문지, 책, 종이상자 등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고물상 개근대에서 내려오는 해질녘이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짠돌이 고물상 대신 아름아름 찾은 옆 고물상에서 킬로그램당 20원을 더 받아 15,0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폐지를 줍는 김 씨에게 오늘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국 노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김 씨와 같은 고단한 늙은이 유형의 노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노인상으로 선배 시민 유형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녔던 75세 한 씨는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등교 도우미를 합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또래 노인들과 마을의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곤 합니다. 선배 시민 개념은 빵은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존엄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탄생했습니다. 선배 시민은
시민권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노인입니다. 한 씨처럼 자신은 물론 동료 시민, 후배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배 시민처럼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배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나이 든 사람이지만 삶의 지향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고집불통에 속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패배의식으로 세상에 대하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은 작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 하고 나만 잘났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왕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야 주변이 편안해지고 평화롭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수백억 재벌들도 더 큰 세상의 조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비교입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여유로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아랫사람들을 포용하며 삽시다. 그래야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웨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성숙한 노년을 위해 실천해야 할 9가지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분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책임감 없이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나 자신도 젊은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나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넓고 똑똑한 인재는 넘쳐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꽉 막혀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알아도 모른 척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며 예민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넓은 만큼 부자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궁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돌이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활동이 멈춰진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돈 없다고 화내는 노인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듣질 않는데 오고 가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조금 부족한 척, 못난 척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고집스럽고 깐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이 대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겸손 이상의 미덕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나와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누구나 나 자신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우리가 헤쳐나온 힘들었던 과거를 그들에게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것이며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곱 번째,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 생각하여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여덟 번째, 말하기보다 듣기에 열중하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젊게 사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예전의 경험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경험이 가치 있음은 분명하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다소 괴리감이 생겨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웃음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돕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9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늙음을 벌로 여기고 신세 한탄만 하며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 말년을 정말 힘겹게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듦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쇠약해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끝없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끝도 없이 늙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 좋은 점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젊어서 청년 시절에는 대학 가려고, 취업해서 돈 벌려고, 중년에는 결혼해서 애들 잘 키우려고, 승진하려고,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40이 넘어서는 배우자, 자식, 부모님들이 나 자신보다 먼저였죠. 직장 생활하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치과 치료를 미룬 채 치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들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니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편안히 바라보게 된다. 젊어서는 사람과의 관계나 끝맺음 앞에서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저 그러한 기분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는 사람 잡지 않고 그렇다고 오는 사람도 막아서지 않습니다. 왜 라는 이유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 감정들을 그대로 두고 편안히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 끝없는 질문들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들 세상에는 정답이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전긍긍한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편안히 내려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나이가 들면 돈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토록 괴롭혔던 욕망의 문제가 조금씩 해소됩니다. 그저 건강만 유지하면 됩니다. 네 번째, 결정성 지능이 올라간다.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지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산 능력, 기억력, 직감력 등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유동적 지능과 달리 결정성 지능은 언어 능력, 이해력,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등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후천적 지능을 말합니다. 유동적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지만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향상되며 80세 이후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 경험의 촉, 의사소통의 이해력, 판단력 등 일상생활의 분별력을 반영하는 이러한 결정성 지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해 노인은 올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럴 필요가 줄어들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걱정보다는 비교적 현재를 더 즐길 수 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은퇴 시기가 지난 뒤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어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때는 월급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동료 친구와 함께 즐기듯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침형 인간이 된다. 60대에는 아침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서서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밤에 잠에서 깨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되어줍니다. 일곱 번째, 정치 영향력이 커진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험, 사회보장, 건강관리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집니다. 다만 이러한 7가지 노년기의 장점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축복이라 불리는 원숙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 수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연륜을 통해 사람과 인생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라면 좀 더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순수를 잃어버리고 고정관념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왠지 뻔뻔스러워지고 우연한 행운이나 바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남을 섬기기보다는 기대려는 생각,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만 듭니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하려 하고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당당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해 바라만 보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며 원숙한 인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이러한 노년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선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노인, 가족과 몇몇의 친구와 함께하며 건강하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노인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문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제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제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 하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마음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